네, 오늘부터 통합과학, 고등학교 통합과학 1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가 있는데, 얘들 봅시다. 어, 저자는 김호련, 김상협, 이연숙, 서영석, 고성영, 심초롱, 박다혜, 임혁, 이용철, 이지선, 권호성, 박평헌, 조현태로 되어 있네요. 통합과학 1 교과서 활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단원 들어가기에는 뭐 이런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소개글을 읽으며 대단원을 만나고 대단원과 관련하여 이전에 학습한 개념을 되짚어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원을 학습하며 핵심 질문 해결하기. 이런 게 있네요. 이 단원에서 해결할 핵심 질문을 확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핵심 질문을 만나고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할 생각 조각을 살펴보며 이 단원의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단원을 학습하며 생각 조각 모으기. 소단원에서 찾아야 할 생각 조각을 도입해서 확인하고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개념을 깨우치며 생각 조각을 찾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단원을 마무리하며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스스로 정리하기에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소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 조각을 종합하여 핵심 질문의 답을 완성합니다. 스스로 평가기에 제시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문제를 풀어보며 나의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하기 코너가 있네요. 여기서는 대단원 학습 후 창의 프로젝트, 단원 통합하기, 거론 논술, 과학과 직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핵심 역량을 기릅니다. 학습을 돕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QR로 제공합니다. 탐구과정 영상, 도움 영상, 대단원 용어 확인, 가상 실험, 참고 누리집 자료 등이 있다. 라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1차례 부분을 보면 과학의 기초, 시간과 공간,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측정 표준, 그리고 정보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역량 올리기, 그다음에 과학으로 통하다.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창의 프로젝트,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직업. 네, 두 번째 단어는 물질과 규칙성이네요. 1. 원소의 형성. 1.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 2.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형성. 역량 올리기와 과학으로 통하다는 단원 마지막 말미에 다 주어져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 원소의 규칙성,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연의 구성 물질,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활용, 역량 올리기 과학으로 통하다,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창의 프로젝트, 단원 통합하기,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토론 논술,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직업.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1.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다음 직권의 변화, 말미의 역량 올리기, 과학으로 통하다. 2. 역학 시스템. 1. 중력과 역학 시스템. 2. 운동과 충돌. 3. 충돌과 안전. 역량 올리기와 과학으로 통하다. 세 번째, 생명 시스템. 1.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2. 물질 대사와 효소. 3.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역량 올리기와 과학으로 통하다.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창의 프로젝트. 단원 통합하기,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토론 논술,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지식과, 우록, 정답 확인하기, 찾아보기, 인용자료 출처 URL 목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 아마도 그 안전이 화두가 된 이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 규칙들을 교육 과정에 어, 집어넣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위험한 상황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라. 뭐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방법과 실험기구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 그렇죠? 숙지해야겠죠. 그다음에 실험실 내에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당연하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실에 비치된 안전장비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에 대형 화재 사고나 지진 아니면 낙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 출구가 어딘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차례차례 빠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험복, 보안경, 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는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실험실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런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코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코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한국은 실험실에서 사발면을 먹느냐? 니네 좀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음식물은 공기와 접촉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또 그 실험실 냉장고 안에 시약이 들어가 있어야지. 왜, 어? 음료수가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먹을 음식은 따로 싸오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실험실에 비치되어 있으나 음식용 별도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넣어서 먹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뭐랄까 이 동양 문화권들을 무시하는 처사들에서 그 음식 먹으면 포장 안에 넣고 덮어놓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이런 말로 음식은 공기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과거의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험실 안전장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기 눈세척기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 좀 맹독성 화학 물질들에 접촉을 했을 때 눈을 바로 씻어내야 우리가 실명에서 안전하게 실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화기. 당연히 소화기 필요하죠. 불났을 때. 그다음에 환풍기. 우리가 맹독성 가스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우리 질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환풍기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항상 틀어놔서 마이너스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화재 감식기. 이 화재 감식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모크 디텍터죠. 스모크 디텍터는
뭐냐면 이제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우리 연기가 발생할 텐데 그 연기를 인식을 해서 연기가 인식이 되는 순간 뭐 삐요삐요라고 배를 울린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화재 감식기라 하나 이걸? 그냥 스모크 디텍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 어 디텍터 연기 감식기 뭐 화재 감식이라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다음에 실험실에서의 복장을 보면 어, 마스크를 쓰고 실험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보안경을 끼고 장갑을 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유독기체의 흡입을 막아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죠. 그럼 실험복은 유독한 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그렇죠. 파손된 실험기구나 날카로운 실험기구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그렇죠. 만약에 망치질을 하다가 파편이 튀었는데 맨살로 있으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실험복을 입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화. 유독 화학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두 번째가 더 크죠. 이유가 실험기구가 떨어졌을 때 발을 보호한다. 예. 이 중량물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험실에서 중량물이 발에 바로 떨어지면은 우리 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신는다. 그다음에 보안경 착용을 하죠. 유독한 화학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강한 레이저나 파손된 실험 기구의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치질하다가 파편이 튀었을 때 눈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레이저 실험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저가 눈에 조사되는 순간 우리는 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갑. 장갑 또한 유독한 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날카로운 실험기구, 열원으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손 대지 말라. 손에 상처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열원을 다룰 때, 뜨거운 거를 다룰 때, 열원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타는 물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열 장치나 알코올 램프를 사용할 때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그렇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전열기는 전원을 끈 후에도 잔열이 남아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렇죠. 그다음 유리기구 다룰 때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리기구를 가열을 했을 때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열 장갑을 끼고서 만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화학약품을 다룰 때, 화학약품 다룰 때는 사용하기 전에 시약의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약 사용량을 지키고 또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어디에? 화학 폐기물 통에. 그다음에 유해한 기체가 발생할 때는 후드를 틀어놓고 실험을 하고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를 다룰 때 실험 전에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절연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면 안 되죠. 사람 전기 통하면 감전사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젖은 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물은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험 준비물을 옮길 때는 맨손으로 옮겨나지 않고 실험용 장갑을 끼고 옮깁니다. 그리고 작은 바구니나 트레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난 뒤에는 사용한 실험기구는 깨끗하게 씻고 실험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시약이나 폐기물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곳에 처리한다. 아까 화학약품 다룰 때 이야기를 했었죠. 폐수, 화학 물질 폐수 처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야지 이거를 하수도에다 버린다?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의 하수도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수돗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학 실험이 끝난 뒤에는 폐기물은 배수통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 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 하고 외쳐서 불이 난 것을 알려야 된다. 그 다음 안전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작은 불일 경우에도 젖은 걸레로 덮거나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 세 번째, 소화가 어려우면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한다. 요번에 그 산불도 많이 났고, 그리고 지하철 방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원을 차단하고, 당연하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의 도구를 사용해서, 당연하죠. 감전 부위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감전된 사람의 의식이 있다면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되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화상 입었을 때 화상을 입은 부위를 찬물에 닿게 하여서 열기를 식힙니다. 그다음에 화상 입은 부위를 거즈로 덮거나 붕대로 감고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아, 유리기구가 깨졌을 때 깨진 조각은 만지지 말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보건실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어서 약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 약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묻은 부위를 흐르는 물로, 정지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습니다. 중화를 시켜야겠죠? 약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만지지 말고 눈 세척기나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는다. 유독기체를 흡입하였을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화학약품의 위험성 정보 확인하기. 자, 우리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있습니다. MSDS. 의약품을 보면 성분,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약품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MSDS, 중요합니다. Material Safety Data Sheet 라고 하며, 최근에는 기존 MSDS를 보완한 GHS MSD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HS MSDS는 전 세계 국가가 공동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화학약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GHSMSDS는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필요한 개인보호구 등 1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설명되어 있다. GHSMSDS는 시약병이나 구매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정보 누리집, 누리집은 웹사이트죠. 누리집에서도 시약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매우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화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불이 나는 그림으로, 산화,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 고압가스는 이렇게 가스통 옆으로 눕힌 거 그림이 있고, 급성 독성 물질들의 경우에는 해골바가지, 이거 죽는다 이거 마시면, 그 얘기죠. 그다음에 경고에는 느낌표 문구로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수생 환경 유해성, 그러니까 물에 아주 나쁜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표시를 해놨네요. 그다음에 폭발, 자기 반응성, 유기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폭발되는 그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식되는 듯한 물질. 이거 약간 여기 시약을 떨어뜨리는군요. 떨어뜨리는 모양이군요.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 약간 부식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손에 닿아도 이게 피부에 부식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화성, 요건 많이 나오네요. 불 모양, 인화성, 불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유기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다음에 호흡기 반응성, 발암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여기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좀 뭐 파괴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GHS가 뭐의 약자일까요, 근데? 화학물질의 GHS, MSDS 그림 안전 표시의 E인데, 해저더스일 것 같고, G가 뭐, 글로벌? H, 해저더스, S, 세이프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자, 이어서 실험실 안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내용을 보면, 실험실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아, 실험실에서 잡담하거나 장난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정해놓은 것 같네요. 그죠? 다음, 모든 실험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안전하게. 실험실에는 위험 물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맛보지 않는다. 아, 이 누구 먹는 사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험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실험복, 보안경, 실험용 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한다. 당연합니다.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그 실험실 안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과학 수업 들어가도록, 통합과학 수업이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